오늘 시작하겠습니다. 2019일 차고요. 오늘 91페이지예요. 중간에 보면 체드윅 시그레이브스, 네,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교. 네, 요 체드윅 시그레이브스 이분은 이제 미래기술 의료 전문가시고요.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교는 이제 미국에 있는 이 연구 중심으로 하는 그런 대학이라고 합니다. 볼게요. 도서관 사서와 IT 기술과 경쟁하기 위해 강제로 변하고 있다. 네, 잠깐만요. 도서관 사서와 IT 전문가도 소멸할 수 있다. 소멸할 수 있다. 제가 건너뛰어서 봤어요. 위에를 한번 쳐다봤더니 전문가도 소멸할 수 있다. 기존의 도서관이 진화하고 모든 종류의 기술과 경쟁하기 위해 강제로 변하고 있다. 도서관은 사서가 책을 많이 주는 서비스 외에 부가 서비스 및 역할에 집중한다. 책을 보러 오는 사람이 거의 없고 도서관에서 구하던 정보를 이제는 가정에서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도서관은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찾아준다는 목표를 내세우며 사람들을 모으려 하고 있다. 저희 여기에도 굉장히 큰 도서관 얼마 전에 11월인가? 그때 생겼는데, 그쵸? 도서관에. 굳이 이제 갈 일이. 근데 도서관은 10년 이상 새로운 길을 찾고 있고 대규모 프로젝트도 개발하고 있다. 미래의 도서관은 주민들이 모이는 메이커 센터로 변할 것이다. 그죠? 뭔가 책을 읽으러 가기보다는 모이는 센터로 뭔가 만들 것이다. 그러는 거야. 그죠? 카를로스 쉘, TEC 드몬테레이. 지구과학이 다음번으로 변하는 분야라고 본다. 지구는 무분별한 산업화의 결과로 토지, 물, 공기가 복구할 수 없을 정도로 오염되었다. 식수를 생산하기 위해 기존에 없던 신기술이 개발되어야 하며 토양 복구, 깨끗한 공기, 식품 유통 감염, 사망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노력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떠오를 것이다. 산소도 판다더니 나중에는 산소도 판다 하더라고요. 볼게요. 고빈 다라즈 수브라마니 PA 컨설팅 그룹 월스트리트 저널의 최근 기사는 우버나 핸디 같은 급부상하는 서비스 업계 노동자들이 우리는 로봇이 아니다라고 불만을 토로한다고 실었다. 공유 경제가 급격하게 다가오고 있지만 이에 대한 불만도 있다. 테크캐스트 팀은 집단 지성 시스템을 통해 미래는 살펴보고 예측을 구체화한다. 시장의 효율성에 대한 연구 결과 어떤 기술이 경제 변화를 주도하는지 파악하는 것이다. 여기서 살펴본 우버는 자동차 개인 소유가 임대와 무인 자동차 등의 시장으로 급변하는 미래를 보여준다. 의료, 도서관, 그리고 환경 분야마저 새로운 산업이나 기술에 의해 급격하게 소멸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첨단 기술이 사회를 변화시키며 이는 불가피한 변화다. 테크캐스트 글로벌은 새로운 기술과 사회 동향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분석하며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의 데이터들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다. 테크캐스트 팀도 미래를 예측하는 전문가 팀이에요. 그렇죠? 미래를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94페이지 볼게요. 에너지 교통 혁명 2025년 에너지 전문가 토니 세바는 자신의 저서 에너지 혁명 2030에서 2030년에 석유, 석탄, 가스, 핵발전, 한국전력과 같은 대형 발전소, 바이오 연료, 수소 자동차 및 수소 에너지 등이 소멸한다고 예측했다.
그러나 그는 2015년 12월에 방한을 했을 때 이 미래가 더 이른 2025년에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2020년만 되어도 사람들이 전기차를 주로 타게 되며 전기차를 가득 충전하면 5일간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를 대체할 수 있으므로 전기차가 달리는 발전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배터리 세상이 오는 것이다. 야, 전기차에서 달리는 발전소가 된대요. 가정에서 5일간 쓸 수 있는 전기가 대체된다는 거죠. 토니 세바는 또한 전기차를 충전하는 비용이 무료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태양광의 원가가 무료에 가깝기 때문에 전기차 제조 기업이 자동차를 판매할 때 5년간 무료 충전 옵션을 추가한다고 해도 1,500달러 정도의 비용밖에 들지 않는다. 한 22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는 현재 휘발유 자동차를 판매하는 데 따르는 고객과 딜러의 인센티브인 3,000달러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금액이다. 2025년이 되면 광고를 보는 대신 무료로 충전할 수 있는 자동차 충전소가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다. 충전하는 동안 고객들이 광고를 보며 커피를 마시는 휴게 공간이 충전소와 결합해 지금의 커피 전문점처럼 인기를 끌 것이다. 일론 머스크는 만들어 놨다 그러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전기 충전하면서 휴식할 수 있는 곳을. 이처럼 세상이 달라지게 하는 데는 교통 분야에서 4가지 신기술이 활약할 것이다. 이는 EESS로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전기차 EV에서 무인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 태양광을 말하며, 그쵸? 이걸 합해서 이제 저장 장치, 전기차, 무인 자동차, 태양광 이걸 EESS로 줄인 거예요. 2020년에 S 곡선을 치고 올라가 티핑 포인트를 지닌 에너지 교통 혁명을 불러올 것이다. 그렇죠? 또 이제 1번 ESS가 바꾸는 세상. 전기와 에너지, 그렇죠? 이런 저장 장치가 바뀌는 세상이 어떤가 볼게요. 2016년이 되면 리튬 이온 배터리 가격이 급격히 하락할 것이다. 노트북의 배터리 가격이 15년간 매년 14% 하락했고 2010년에 이르는 이후에는 매년 16% 하락 중이다. 배터리 산업은 3조 달러 이상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대부분은 전자제품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 ESS 배터리에 투자된다. 2015년 5월 테슬라가 가정용 배터리 파워윌을 3,000달러에 판매하기 시작하자 첫 주에만 3만 8천 대의 주문이 밀려들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1억 6천 개면 미국에 다른 발전소가 불필요하다며 20억 개면 전 세계 태양광 마이크로 그리드로 에너지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쵸? 그러니까 마이크로 그리드가 기존의 광역적 전력 시스템으로부터 독립된 분산 전원으로 신재생 에너지원과 ESS 융 봉합된 차세대 전력 체계라는 거예요. 마이크로 그리드. 그래서 여기 에너지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 테슬라는 100 kWh의 그죠? 메가와트인 거죠. ESS 250달러에 제작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으며 테슬라 배터리 공장 기가 팩토리에 50억 달러를 투자해 6,500개 일자리를 만드는 한편 50GW 전기 자동차 배터리를 50만 개 생산해 가격을 30% 내리겠다고 발표했다.
테슬라가 2020년에 35 GWH, BYD가 34 GWH, 폭스콘과 LG화학이 22 GWH, 그리고 닛산, 삼성, SDI, 애플, 보쉬, 폭스바겐 등이 대량 생산에 들어가면 2020년 ESS는 절반가로 하락하면서 화석에너지 발전 단가보다 낮아질 것이다. 미국은 지난 2010년 ESS 설치 의무화 법안을 제정하고 500와트, 1메가와트, 그죠? 와트가 가정 중대형 ESS 설치 시 투자세액의 30%를 감면해주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2014년에 캘리포니아주 테아차피 풍력 발전 단지의 모솔리스 변전소의 북미 최대 규모의 32메가와트급 ESS 구축을 완료해 현재 가동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LG화학, 삼성 SDI 등과 함께 자국 최대 규모 10.8메가와트 ESS 사업을 구축하고, 그러니까 ESS가 전기 저장 시스템인 거예요. 네. 구축하고 2020년까지 마이크로 그리드의 비율을 총 전력 생산량 대비 25%까지 확대할 것으로 발표했다. 한편 일본은 지난 2011년 이미 자가 발전량이 전체 발전량의 22.6%에 이르렀다. 한국은 대형 발전, 즉 원자력과 석탄 발전의 단가는 싸지만 태양광에는 없는 송전 비용을 제하고도 유지 관리 비용, 사회 비용, 환경 비용, 기후 변화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 대형 발전소에서 전력을 보내기 위한 변전소 및 송전탑을 설치하고 유지하는 비용만 해도 지난 10년간 27조 원이 들었다. 태양광은 송전 비용이 없이 지붕 위에서 생산해 지붕 밑에서 쓰는 편리한 에너지다. 2번 EV가 바뀌는 세상, 전기차가 바뀌는 세상이 이제 또 어떤가? 전기차가 일반화되면 석유 소비의 60% 이상을 차지하던 휘발유 자동차가 사라지면서 석유 회사가 붕괴된다. 자동차를 구성하는 부품 가운데 자동차의 시동이 켜 있는 동안 계속 움직이는 엔진이나 벨트 등에 사용되는 부품이 휘발유 자동차는 2천여 개인 반면 전기 자동차는 18개뿐이다. 움직이는 부품은 보장이 잦은 만큼 움직이는 부품이 적은 전기 자동차는 수리해야 할 일도 적다. 심지어 테슬라는 전기차 영구 품질 보증을 제공하고 있다. 영구 품질 보증을 제공한대요, 테슬라가. 배터리 기술의 발달로 보아 2017년이 되면 한 번 충전해서 320km를 갈 수 있는 전기차가 3,500달러에 판매될 것이다. 한 번 충전하면 320, 서울이 대구에서 260? 260 정도? 50, 30, 60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던데, 그쵸? 260 정도? 서울 가서 다시 충전을 해야 돼요. 그죠? 특히 이런 전기차들은 무료 충전 옵션이 붙기 때문에 일반 자동차와 비슷한 가격이라면 고객은 전기차를 선호할 것이다. 가격이 싸지면 전기차가 휘발유 막 엄청 싸죠. 그렇죠? 네. 그때가 휘발유 자동차의 소멸이 시작되는 시점이다. 그래서 휘발유 자동차가 17에서 21%의 연료 효율성을 가지며 나머지 80%는 매연으로 공기를 오염시키는 반면 전기차는 90에서 95% 연료 효율성을 가진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도 뛰어나다. 현재 테슬라뿐만 아니라 GM, 닛산 등의 기존 자동차 업체도 아이폰을 생산하는 폭스콘 등 IT 관련 제조업체들도 뛰어들고 있다. 지금 뭐 BMW, 벤츠에서도 전기차 다 만들어 놓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EV가 바뀌는 세상, 전기차로 바뀌는 세상 이렇게 되고요. 세 번째, 무인 자동차가 바꾸는 세상. 미국의 4개의 주가 무인 자동차의 운행을 승인했다. 미국 구글의 무인 자동차는 2만 킬로미터를 달렸으며 마운틴 뷰만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심지어 미국에서 멕시코까지 운행을 마쳤다. 그 가운데 발생한 19건의 사고는 구글 무인 자동차가 낸 것이 아니라 사람이 몰던 차가 구글 무인 자동차와 접촉사고를 일으킨 것이 전부다. 제가 그럴 줄 알았잖아요. 사람이 와서 다 들이박는다니까. 그냥 사람이 운전하는 차가. 그렇죠? 무인 자동차는 잘 가고 있는데 그 얼른 피해갈 수 있는 것도 만들어야 돼. 빨리 감지해가지고 후다닥 있죠. 피해가야죠. 오면 방어 운전도 해야 되잖아요. 2018년부터 무인 자동차는 일상생활 속에 서서히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무인 자동차 전방의 장애 의무를 감지하고 알려주는 360도 센서 라이다. 2012년에 처음 개발되었을 때 1억 5천만 원에 달하던 것이 곧 스마트폰 크기로 줄어들고 가격도 수십만 원대에서 떨어질 것이다. 일반 자동차나 무인 자동차나 거의 같은 가격대가 형성된다는 뜻이다. 테슬라는 2016년부터 자사 상품의 90%를 무인 자동차로 구성하고 닛산 르노도 2018년부터 무인 자동차를 대량 생산할 계획이다. 한편 무인 자동차가 시장에 널리 분포되면 카시어링 역시 유행하게 되어 미래에는 15명 가운데 1명만 차를 사는 꼴이 될 것이다. 그죠? 15명 중에 1명만 차를 사고 나머지 14명은 차를 빌려서 그때그때 타는 거죠. 네. 그렇게 또 이제 임대가 이렇게 되게끔 빌려 쓰게끔 되니까 굳이 관리하고 뭐 할 정도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동차는 주택 다음으로 돈을 많이 투자하던 자산이지만, 그죠? 미래는 자동차를 소유하기보다 우버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이동법으로 변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 100만 명이 우버를 운전하며 1000만 명이 우버를 탄다. 결국 전 세계의 80%는 자동차를 사지 않게 되며 주차장 역시 80% 소멸하게 된다. 그죠? 주차장하고 계신 분들도 없어진다는 거. 거기 건물 지어서 되겠어요? 안 되죠. 건물도. 내가 살 집 아닌 다음엔 지어도 지금은 임대가 안 나가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뭘 해야 되나? 그렇죠? 다른 것들이 또 있겠죠. 네 번째, 태양광이 바뀌는 세상. 태양광이 바뀝니다. 태양광 발전의 생산가가 와트당 100달러일 때도 있었다. 현재는 효율성이 높아져서 와트당 60센트까지 떨어지고 있다. 태양광 발전의 가파른 가격 하락이 지속되어 태양광 시장은 2000년에서 2014년에 132배가 증가했다. 태양광 발전 에너지 발전 단가가 화석 에너지 발전 단가와 같아지는 시점을 태양광 그리드 페리티라고 하는데 2016년 미국에서는 50개 주 가운데 47개 주가 그리드 페리티가 되며 2017년에는 국제시장의 80%가 그리드 페리티를 맞을 것이다. 태양광 발전은 자원이 아니라 기술이다. 태양광 발전 기술은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한다. 태양광 발전
장치는 2년마다 42%씩 증가하며 전 세계의 에너지에서 태양광 발전이 차지하는 비율이 1%가 된 것을 기준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2014년에 세계 에너지의 1%가 태양광 발전이 되었으며 이후 2년마다 2배로 증가하면 14년 후인 2030년에 거의 모든 에너지는 태양광 발전이 된다. 태양광 발전이 다른 모든 에너지를 삼키고 독주하게 되는 이유는 가격이 가장 저렴해지기 때문이다. 다른 모든 에너지는 송전 비용이 있다. 하지만 태양광은 지붕 위에서 집으로 끌어오므로 송전 비용이 없다. 또 태양광 에너지 생산 비용은 2020년이 되면 에너지 송전 비용보다 낮아진다. 그러므로 다른 에너지 생산가가 0이어도 송전 비용 때문에 태양광 발전보다는 비쌀 수밖에 없다. 태양광은 곧 다가올 미래의 거대한 시장이다. 이 시장이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도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드림 메이커 센터와 세계 기후 변화 상황실, 신성 솔라 에너지, K밸리 재단과 썬빌리지 등이 참여해 솔라 메이커스 칼리지를 설립했다. 이곳은 태양광 에너지 활성화 운동을 벌이고 태양광 에너지의 저변 확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자 하는 토니 세바의 활동에 협력하는 기관이다. 토니 세바는 벤처를 설립해 전 세계에 솔라 칼리지를 세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극심한 지구 온난화와 해수면 상승을 막기 위해서는 민간의 의식 변화가 중요한데 교육을 통해 이를 실천하고자 한다. 즉 자기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에너지 저장 장치, 즉 전장고를 냉장고 옆에 두고 스스로 에너지 생산자를 만드는 것이다. 이곳에서는 학생은 물론 주부, 고령자 등 일반인에게 짧게는 이틀부터 3개월에서 6개월간 다양한 태양광 발전과 관련된 일자리 훈련을 시킬 계획이다. 창업 지원 및 무료 태양광 발전 강연도 제공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6년 연두교서에서 미국의 최대 일자리 창출 분야가 바로 태양광 산업이며 2015년 전체 경제보다 12배가량 더 빨리 성장한 부분도 태양광 산업이라고 말했다. 태양광 에너지 산업은 전년도에 비해 20% 이상 성장했으며 총 20만 9천 명을 고용했는데 특히 이 분야 일자리는 상당한 양의 훈련이나 교육 없이도 전국 평균보다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고 유동성을 가진 일자리라고 강조했다. 솔라 칼리지의 필요성이 여기에 있다. 토니 세바는 한국 정부의 기후 변화 대응 서비스 에너지 신사업의 최대 걸림돌이 사실상 녹색 성장 기본법이라고 보았다. 신재생 에너지에서 소멸할 것들, 즉 쓰레기, 소각 등 폐기물, 수소, 연료, 전지, 바이오, 지열, 화력, 조력 등 너무 다양한 것에 의무적으로 보급 목표를 정했는데 사실상 에너지 시장은 2025년이면 태양광과 풍력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임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 정책이 미래 예측에 맞게 태양광과 이를 보완하는 풍력으로 수렴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네, 여기까지. 피크 자동차 이후 주문형 교통시대가 온다. 이거는 이제 내일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네. 오늘 금요일이네요. 아이고, 벌써 내일 또 토요일입니다. 서울에서 수업이 있고요. 다음 주 화요일은 부산에서 수업이 있습니다. 5월 33, 11일 시크릿이 있고요. 6월 21일은 새로운 분들이 또 올라가서 강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때 많은 기회를 주변 사람들한테 주시고 참석 날짜 빼두시고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인사하고 마칠게요.